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혈액종양내과 강가원입니다. 오늘은 말초 T세포 림프종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초 T세포 림프종은 뒤에서도 언급은 하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의 묶음 진단명이기 때문에 각각 세부 아형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말초 T세포 림프종이라든지 림프종에서부터 진단받는 과정에서 치료받는 과정까지의 좀 더 개괄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림프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림프종을 설명을 드릴 때는 암이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정상적인 분화, 소실 및 조절되지 않는 증식이 나타나는 질환을 언급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가 조직을 이루고 전체적인 몸의 구조라든지 기능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작은 단위인 세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않고 얘네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증식되는 경우를 암이라고 얘기를 하며, 이러한 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주변 조직으로의 침범 또는 다른 장기의 전이가 특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암을 정의를 내릴 때는 몸의 구성을 하는 세포 중에서 어떠한 세포의 문제를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암의 종류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종이라고 하는 것은 림프 조직에 있는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혈액암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림프라고 하는 림프 조직 안에는 비장과 림프절, 말초 림프 조직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림프 조직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때 저희 몸에는 겉으로 볼 수 있는 혈관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굉장히 가느다란 크기의 림프절과 림프관도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라고 하는 거는 보통 혈액은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거쳐서 정맥으로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일부의 혈액은 혈관을 타고 도는 게 아니라 말초 세포가 있는 조직이라든지 세포 주변으로 사이에 남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길을 저희가 림프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질액이 정맥 혈관 내에 가서 혈액이 되기 전에 흐르는 길을 림프라고 하는데, 림프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제 림프절 부분으로 나눠서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저희가 떼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 림프관이 한 개의 림프절을 통과를 해서 하나의 관을 통해서 정맥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 안에는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이런 간질액들에 대한 면역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가 하는 역할은 이런 간질액들이 정맥으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런 간질액 내에 있는 외부 물질이라든지 우리 몸에서 생기면 안 되는 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더 이상 몸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림프절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몸 안에 있는 뭐 감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호르몬 과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붓거나 이제 작아지거나 커지거나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림프절이 붓거나 커지면 모두 림프종이 아니라 이런 정상적인 림프 조직이 역할을 벗어나서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에 있어서 림프종을 의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절 비대는 감염 질환과 자가 면역 질환,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위암이라든지 대장암과 같은 악성 종양의 림프절 전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림프 조직에서 생기는 악성 혈액암인 림프종일 수도 있고, 림프종 외에도 저희가 림프절이 증식하는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림프절이 붓거나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1에서 2cm 이상 지속 또는 점차 크기가 증가하는 림프절의 경우는 림프종을 배제하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크기가 커졌다 하더라도 림프종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림프종은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림프종은 림프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혈액암 중의 하나이고,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림프 조직을 절제 또는 일부 조직 검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다른 이유로 인한 정상 림프절의 비대는 아닌지, 다른 악성 종양의 림프절 전이는 아닌 것인지, 림프종 말고도 다른 림프 증식성 질환들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검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목이라든지 겨드랑이 또는 복강내처럼 림프절이 비대가 되게 되면 그 비대한 림프절에 대해서 바늘 세침 검사를 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늘의 두께만큼의 조직을 저희가 얻을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절제생검이라고 해서 림프절을 전체를 절제하는 것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희가 바늘 조직 검사 또는 펀치 바이옵시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공포를 씌우고 주변에 국소 마취를 해드린 다음에 이런 식의 바늘을 사용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안에는 이제 총을 쏘는 것처럼 방아쇠 장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초음파 등을 보고 나서 이 림프절의 크기라든지 깊이에 따라서 이 총의 그 길이를 먼저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런 거를 저희가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 안에 요 바늘 크기만큼의 조직을 저희가 채취를 할 수 있게 돼서 조직 검사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이런 바늘로 하는 생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림프절의 일부만을 저희가 뜯어내기 때문에 이제 검사하는 방법 자체는 국소 마취에 비교적 안전할 수는 있지만 검체가 불충분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림프절 전체를 절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림프절 전체를 저희가 절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이상이 있는 림프절의 크기는 1cm에서 2cm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에서 4cm 이상의 상처가 필요하고요. 이 안에서 저희가 문제가 있는 림프절을 찾아내서 이렇게 들어가는 림프관들을 끊어내고 나서 이 림프절을 저희가 들어 올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약 4cm 정도의 상처가 생기는 게 단점입니다. 대신에 장점은 저희가 림프절 하나를 온전하게 조직을 전부 다 채취를 하기 때문에 진단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환자분의 컨디션이라든지 기저질환이라든지 림프절의 위치에 따라서 가능한 한 절제생검을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1번이긴 하고요. 그 이유는 림프종의 분류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환자분이 전신 마취를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서는 저희가 바늘로 사용하는 바늘 생검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서는 저희가 불충분한 조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조직 검사를 하거나 또는 절제 생검을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종의 분류는 사실 저희가 치료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림프종은 크게 호지킨 림프종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우선 구분을 하고, 비호지킨 림프종 안에서는 어떤 면역세포에 암이 생겼는지에 따라서 B세포 또는 T세포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포 림프종 안에는 빠르게 자라는지 비교적 천천히 자라는 림프종인지에 따라서 다시 세분화가 되게 됩니다. 말초 T세포 림프종은 비호지킨 림프종의 T세포 림프종 중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자라는 림프종 중에 속하는 부분이며, 이런 림프종의 세분화를 통해서 각 환자분에게 보다 적합한 치료 선택지를 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크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말초 T세포 림프종은 이 안에서도 임상 양상에 따라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저희가 다시 세분화를 하고요. 각각의 염색 양상하고 유전자의 이상 형태에 따라서 사실은 병리적인 조직 검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세분화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T세포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검체가 충분히 저희가 채취가 됐다 하더라도 이제 환자분께 추가적인 염색이 필요하다 또는 조직을 가지고 저희가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이런 진단명을 조금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초 T세포 림프종의 예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예후를 설명을 드릴 때는 일반적으로 암은 사실은 나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암 중에서도 저희가 보통은 드물게 발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후가 비교적 좋지 않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대부분의 임상 연구라든지 약제 개발이 조금 더 다수의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질환을 타겟으로 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흔하지 않은 질환일수록 가지고 있는 약제 선택지가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초 T세포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호지킨 림프종 안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혈액에 생기는 혈액암을 전부 다 합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이 연간 발생률이 3만 명인 것에 비해서 이 종류는 전부 다 합친다 하더라도 15,000명 정도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 안에 30% 정도가 비호지킨 림프종이고, 이 비호지킨 림프종 중에서 저희가 약 한 15% 정도가 저희가 T세포에 연관된 혈액암이고요. 이 안에서 보통 30% 정도가 말초 T세포 림프종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 암 중에서는 비교적 드문 종류의 암이라고 설명은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림프종 관련해서 신약 개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97년 저희가 리투시마비 임상에서 사용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다양한 약제들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한 80에서 90%의 약제들은 B세포 림프종에 타겟을 해서 나온 약제들이 많고, T세포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신약이 많이 개발된 부분들은 아직은 저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2018년도 브렌투시마 베도틴이라고 하는 약제가 조직검사의 염색이라든지 저희가 진단명에 따라서 보험급여 또는 허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T세포 림프종에서도 표적치료제가 일부 사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초 T세포 림프종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림프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흔한 4가지에 대한 생존율을 작성해 놓은 도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아시아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생존율을 나타낸 지표이고, 저희가 이 안에는 국내 여러 개 센터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부 아형에 따라서 생존율은 굉장히 다르고요. 보통은 생존율이라고 하는 거는 한날 한시에 10분 정도가 진단을 받았을 때 5년 정도의 저희가 생존하고 있을 확률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세부 아형에 따라서 30%에서 예를 들어서 3명에서 9명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범위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각각의 세부 아형이라든지 염색 상태, 그 다음에 치료 방법에 따라서 각각의 예우는 환자분마다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담을 하시는 주치 선생님한테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비세포 림프종과 비교하였을 때는 사용 가능한 약제가 적고, 그 다음에 세부 아형에 따라서도 예후가 각각을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에 따라서 사실은 예후가 한 분 한 분 저희가 다르게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치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쪽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저희가 표적치료제들이 하나둘씩 연구가 진행되고 임상으로 도입이 되고 있으며 표현형이라든지 암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보다 세분화해서 이에 따른 진단 또는 치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으로 보통은 저희가 각 병원마다 임상시험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말초 T세포 림프종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세부 아형에 따라서 또는 염색 상태, 그 다음에 저희가 유전 정보에 따라서 치료 약제는 사실은 환자분마다 모두 다르게 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이라든지 기저질환, 치료 시 질병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정서적 지지에 따라서 각 환자 상황에 따라서 제일 나은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1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세부적인 약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진 않고 각각의 치료의 커다란 흐름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초 T세포 림프종이 진단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각 병원에서는 추가 염색이라든지 유전 정보에 대한 검사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서 가능한 한 세부 아형을 구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아형에 따라서 1차는 항암 치료가 원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는 세부 아형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가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차 치료에 있어서는 저희가 목표는 완치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고, 완치를 하게 되시면 저희가 그때부터는 T세포 림프종은 B세포 림프종에 비해서 재발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컨디션이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고용량 항암 치료 및 자가고수 이식 또는 방사선 치료를 권고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고용량 항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발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차 치료에서 저희가 반응이 없는 경우를 불응성이라 말씀을 드리고 완치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재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재발 또는 불응성 말초 T세포 림프종이라 말씀을 드리고 그때는 다시 1차 치료처럼 구제 항암요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이때부터는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증상이라든지 질병의 진행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초티세포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부 아형에 따라서 고용량 항암 치료 플러스 저희가 자가골수 이식 또는 동종골수 이식을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자가골수 이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수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1차 치료로 들어가진 않고요. 목적 자체는 저희가 재발을 막기 위한, 재발을 조금 더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리 자체는 일반적으로 1차 치료에 들어가는 항암 치료는 표준 용량의 항암 치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약제가 들어가게 되면 3주에서 4주 이내에 정상세포가 회복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저희가 약물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함으로써 암세포가 줄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이 듣지 않거나 재발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도 약제가 어느 정도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가 일부 남아있던 암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재발하는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항암 치료라고 하는 거는 표준 항암 치료를 저희가 100점짜리 치료라고 했을 때 고용량 항암 치료는 200점 또는 300점 되는 굉장히 강한 치료가 들어가게 된다면 기저에 남아있는 암세포를 저희가 확실히 없앨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사용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고용량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정상세포가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자가골수 이식,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동종골수 이식이라고 해서 본인의 저희가 조혈모세포 또는 타인의 조혈모세포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경우를 저희가 골수 이식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골수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고용량 항암 치료가 보다 주된 치료가 되겠으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치료보다는 저희가 질환이 어느 정도 표준 항암 치료에 반응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고히 치료를 하거나 또는 재발의 확률을 좀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컨디션이 가능한 환자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림프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림프 조직이라고 하는 몸 안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혈액에 생기는 악성 혈액암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림프절이라든지 림프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조직 검사를 가지고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초 T세포 림프종은 이러한 림프종 중에서도 굉장히 소수 분포되어 있는 림프종이고 이 림프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다른 T세포 림프종의 복합된 묶음 진단명이기 때문에 각각의 세부 아형이라든지 환자분의 나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후는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현재 표적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임상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약제들이 개발을 되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림프종에 대해서는 항암치료,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골수이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